노다지 썰전. 자, 오늘 저희가 칼을 기업 바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특히 그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라고 하죠. 이 싱크의 어마어마한 성장세로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벌써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성장이 과연 견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도약의 서막일까? 아니면 특정 사업에 너무 치우친 매출 구조, 그리고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죠. 저는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이제 코앞에 다가온 해외 시장의 기회를 볼 때 지금의 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눈부신 실적 이면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와 해외 사업의 어떤 현실적인 장벽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2025년 3분기 매출이 1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8억 원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무려 43%에 달합니다. 제조업 입안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싱크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141억 원을 이 단일 사업에서 벌어들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 모든 성과가 싱크라는 단 하나의 제품과 또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대웅제약이라는 단 하나의 파트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거 바구니 하나에 모든 달걀을 담아둔 것처럼 좀 위태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또 다른 서비스인 모비케어는 모든 인력이 싱크에 집중되면서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잖아요. 그건 선택과 집중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봐야 합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국내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장이라는 명확한 타겟을 설정했고 이걸 지금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현재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유수의 병원들이 싱크를 도입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인 2만 병상 수주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가 45만 병상에 달하는 만큼 국내 수만 해도 성장 여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지배력의 증거라고 봐야죠. 글쎄요, 지배력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 지배력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이 제가 알기론 2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로 아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이야 관계가 좋겠지만 만약에 대웅제약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이건 정말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매출 파이프라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강력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싱크 사업의 반복 매출 구조인데요. 반복 매출 구조요? 네. 이건 단순히 기기를 한 번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원 전산 시스템하고 아주 깊숙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상 한 번 도입하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다른 회사의 기기들을 연동하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락인 효과라는 것도 결국 병원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싱크의 높은 수익성은 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병원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비용, 그러니까 수가 덕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병상당 꽤 높은 수가를 받고 있지만 만약 앞으로 심평원 같은 정부기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 수가가 인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재계약 시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하거든요. 싱크는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솔루션이란 말이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하면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을 낮추고 평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곧 병상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원 전체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죠.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도 크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고비용 처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가를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성공 공식을 구축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 공식이 해외에서도 통할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돈을 버는 핵심 모델인 싱크는 설치 인력이나 각국의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에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모비케어라는 아직 국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서비스 하나만 들고 해외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바로 영리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싱크로 국내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더 큰 시장인 해외에서는 모비케어로 승부를 보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은 아이리듬이라는 회사가 심전도 검사 서비스 하나만으로 연 매출 7천억 원을 올리면서 시장의 크기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FDA 승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승인 이후에는 우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시장에서 고가 정책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뒤 하반기에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인 전략까지 다 세워두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승산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첫째, FDA 승인은 아직 만약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리듬 같은 현지 강자들의 텃세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이게 기술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강력한 영업망과 의사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리듬의 서비스는 패치를 붙이고 2주 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지만 모비케어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 한 세대 앞서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라는 구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필립스의 입원 환자 모니터링 장비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기술력과 가격이라면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합니다. 10분의 1 가격이라는 건 물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혹시 기능이나 서비스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요? 필립스는 단순히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병원의 전체 시스템과 연동되는 포괄적인 솔루션하고 글로벌 지원망을 제공하잖아요. 단순히 기기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논하는 건 좀 평면적인 비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 이게 주로 한국인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을 텐데 인종과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른 미국이나 중동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정확도를 보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현지에서 데이터를 다시 모으고 알고리즘을 재조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요. 물론 현지화 과정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한 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중동 시장의 가능성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AE에서는 정부와 함께 수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상되는 가격이 국내의 2배인 30만 원 수준이고요. 정부 주도로 100만 명 대상의 대규모 심장질환 스크리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단숨에 국내 매출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상과 예정이라는 단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중동 사업은 이제 막 기술 검증, 그러니까 POC를 마치는 단계 아닙니까? 실제 매출은 아직 0입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희망 섞인 전망일 뿐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문화적 변수가 터져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장밋빛 무례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물론 모든 신사업에는 변수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15년간 쌓아온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입니다. 2009년부터 100명이 넘는 인력이 이 분야에만 매달려 왔고 등록된 특허만 123건입니다. 이건 경쟁사가 돈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술적 우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도는 영원하지 않죠.
만약에 필립스나 G 헬스케어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공룡들이 이 시장이 돈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이용해서 비슷한 컨셉의 저가 모델을 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독점적 지위가 순식간에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현재의 모니터링 기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정지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심전도 파형을 분석해서 여성의 배란위를 예측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분야까지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고차원의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 미래 기술 개발 계획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회사의 거의 모든 인력과 자원이 싱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한 R&D 성과들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몇 년의 시간과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의 유일한 캐시카우인 싱크 사업이 대웅제약과의 계약 문제나 수가 인하 같은 문제로 흔들린다면 그 미래 기술들은 그냥 연구실 안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싱크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수익 모델로 국내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과 데이터는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우려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며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분명 존중하지만 그 성장에 단 하나의 사업과 단 하나의 파트너라는 두 개의 기둥에만 위태롭게 서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해외 사업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와 넘어야 할 장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국내 시장에서 이룬 놀라운 성과와 그 기술력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견고한 성공을 어떻게 지속하고 더 큰 무대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좀 시각차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미국 FDA 승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2년 뒤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은 어떤 형태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중동에서 정말 의미 있는 첫 매출이 발생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지점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